막내의 숨겨진 눈물. 우리 집안의 가장은 아빠였지만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온 것은 나였다. 박지훈. 나는 큰아들로서 어릴 적부터 책임감이 강했다. 아빠의 사업 실패 후 무기력해지신 아빠 대신 엄마를 돕고 어린 동생들을 챙겼다. 나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었다. 나와 몇 살 터울이 나는 중간 여동생, 그리고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막내 남동생 박서진. 막내 서진이는 우리 가족에게 늘 웃음과 활기를 주는 존재였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막내. 우리는 그런 막내를 아끼고 감싸주었다. 특히 아빠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어려워진 후 막내 서진이의 존재는 우리 가족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우리는 막내만큼은 이 힘든 현실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 밝게 자라기를 바랐다. 하지만 어린 서진이에게도 우리 가족의 불행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고 아빠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막내 서진이도 어딘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는 막내를 더욱 감싸주었다. 괜찮아, 서진아. 형아가 있잖아. 누나가 있잖아. 엄마 아빠도 계시고. 우리는 막내가 힘든 현실로부터 안전하길 바랐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끔찍한 비극이 닥쳤다. 아빠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돈이 필요했다. 만약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빠는 물론 우리 가족 모두가 끔찍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 법적인 문제와 함께 명예까지 실추될 위기. 우리는 절망했다. 아빠는 이미 무기력하셨고 나 역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다. 엄마는 울기만 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어린 막내 서진이가 이상한 말을 했다. 그때 서진이는 겨우 초등학생이었다. 형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우리는 어린 막내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막내의 눈빛은 진지했다. 며칠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나타난 거액의 돈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아빠는 법적인 처벌을 면했고 우리 가족은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마련했는지 알지 못했다. 아빠는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셨고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그저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기적 뒤에 막내 서진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활기 넘치고 사랑스러웠던 막내는 사라지고 어딘가 어둡고 그림자가 드리워진 아이가 되었다. 말수가 적어졌고 눈빛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우리는 막내가 어릴 때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의 힘든 모습을 보고 겁먹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막내를 더욱 안쓰러워하고 감싸주었다. 막내만큼은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막내 서진이는 우리 가족에게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체념으로 바뀌었고 행동은 알 수 없는 방황으로 이어졌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막내는 문제아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공부는 뒷전이고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가끔은 돈 문제로 사고를 치기도 했다. 나는 막내의 모습에 실망하고 답답함을 느꼈다. 어린 시절의 충격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그의 방황은 너무 깊고 어두웠다. 우리는 막내를 타이르고 화를 내고 설득했지만 막내는 변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늘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았다. 형아는 그런 세상 모르잖아. 누나도 모르고 엄마 아빠도 모르고. 그의 말은 나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막내는 대체 무슨 세상을 알고 있는 것일까? 아빠 엄마도 막내 때문에 힘들어하셨다. 아빠는 막내에게 기대하는 것을 완전히 놓아버린 듯했고 엄마는 막내를 안쓰러워하면서도 어쩌지 못했다. 나는 막내가 왜 그렇게 방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걸까? 왜 우리에게 걱정만 안겨주는 걸까? 나는 막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막내의 철없는 행동은 나에게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안겨줄 때도 있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달라고 하거나 사고를 쳐서 우리 가족에게 피해를 입힐 때 나는 막내의 철없음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어린 시절의 충격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그의 눈빛은 너무 깊고 슬펐다. 어쩌면 그날의 기적과 막내의 변화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막내가 왜 그렇게 방황하는지, 왜 우리에게 차갑게 대하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었다. 나는 과거 아빠 회사의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 잘 아는 인물을 수소문했다. 그 거액의 돈이 어디서 났는지, 누가 도와줬는지. 어렵게 당시 아빠 회사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오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다. 오 변호사님은 과거 아빠 회사의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관여했던 분이었다. 나는 오 변호사님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요청했다. 오 변호사님은 나의 요청에 의아해했지만 만나주기로 했다.
나는 오 변호사님에게 10년 전 우리 가족에게 닥쳤던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거액의 돈, 그리고 막내 서진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거액의 돈이 어디서 났는지, 누가 도와준 것인지 물었다. 오 변호사님은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막내 서진이의 이름이 나오자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그의 이야기는 내가 알던 막내 동생 박서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내가 알던 막내 동생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오 변호사님의 이야기 속 막내는 우리 가족 모두를 지키기 위해 어린 나이에 자신의 삶을 내던진 비극적인 영웅이었다. 그의 철없음 뒤에 숨겨진 눈물겨운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알던 막내의 방황은 어쩌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숨겨진 눈물이라는 단어는 막내의 삶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핏빛 상처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 오 변호사님의 이야기는 10년 전 우리 가족에게 끔찍한 비극이 닥쳤던 때로 거슬러 올라갔다. 아빠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치명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와 함께 막대한 돈이 필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빠는 물론 우리 가족 모두가 파멸할 상황이었다. 박 회장님, 즉 당신의 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회사는 부도 위기, 법적인 책임, 그리고 가족들에게 닥칠 위기까지 그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오 변호사님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섰다고 한다. 바로 어린 막내 박서진. 초등학생이었던 막내 서진이는 가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도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어린 막내가 가장 용감하고 끔찍한 선택을 했다고 한다. 박서진 군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여서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떤 어른보다 진지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가족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 변호사님의 말에 나는 충격으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어린 막내가 오 변호사님을 찾아왔다니, 그리고 가족을 구할 방법을 알고 있다니. 서진 군이 말한 방법은 한태식이라는 악마 같은 인간과의 거래였습니다. 한태식은 그때 아빠 회사 문제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이자 우리 가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을 가진 지하세계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서진 군은 한태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대가로 가족을 구해달라고. 오 변호사님의 말에 나는 오열했다. 어린 막내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 악마 같은 한태식을 찾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대가로 거래를 했다니. 박서진 군은 한태식에게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한태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한태식의 하수인이 되어 그의 지시를 따르고 그의 검은 돈을 관리하고 그의 사업을 돕겠다고. 그 대가로 한태식은 박 회장님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서진 군은 자신의 어린 시절, 자신의 미래, 자신의 자유까지 모두 걸고 한태식과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 중 하나가 가족들 곁에서 한태식의 그림자처럼 살아가며 가족들을 감시하고 한태식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태식은 어린 서진 군이 박 회장님의 가장 아끼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어린 서진 군의 희생을 박 회장과 가족들을 영원히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겁니다. 오 변호사님의 말에 나는 충격으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어린 막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빠의 죄를 덮고 자신의 어린 시절과 미래를 팔아 악마와 끔찍한 거래를 했다니.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 곁에서 한태식의 그림자가 되어 우리를 감시하며 살아가야 했다니. 막내의 철없음과 방황. 그가 우리에게 왜 차갑게 대했는지, 왜 그의 삶이 변변치 않았는지, 왜 돈 문제로 사고를 쳤는지,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막내는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그림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의 철없음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방패였고 그의 외로운 삶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희생이었다. 나는 오열하며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가 알던 막내는 보호해야 할 어린 동생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실 나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미래를 내던진 비극적인 영웅이었다. 그의 철없음은 나를 위한 희생이었고 그의 삶에 새겨진 숨겨진 눈물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였다. 오 변호사님은 눈물을 닦으며 나에게 말했다. 박서진 군은 당신을, 당신의 여동생을, 부모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은 가족들 곁에서 가족들을 감시하고 자신의 진짜 마음을 숨겨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오 변호사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막내의 숨겨진 진실을 알려줘서, 그리고 막내의 희생을 증명할 증거를 지켜줘서. 오 변호사님은 막내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신에게 남겨둔 끔찍한 계약서 원본과 한태식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한태식과 관련된 불법 사업자료, 불법적인 돈 거래 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막내는 언젠가 자신이 위험에 처하거나 한태식이 약속을 어기고 우리 가족을 다시 위협할 때 이 증거를 통해 한태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오 변호사님에게 부탁했다. 막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막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막내의 부서진 어린 시절과 영혼을 보듬어주고 싶다고. 오 변호사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막내와 연락하여 나의 마음을 전해주기로 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막내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막내가 짊어졌던 숨겨진 눈물의 짐을 이제 내가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한태식이라는 악마에게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막내가 맹세로 지켰던 가족의 평화를 이제 내가 지킬 차례였다. 철없는 골칫덩이 막내의 숨겨진 눈물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알리고 그의 부서진 어린 시절을 되찾아줄 때가 온 것이다. 오 변호사님에게 막내 동생 박서진의 숨겨진 눈물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후 나의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내가 알던 막내 동생의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다. 나에게 철없음과 걱정만을 안겨주었던 막내의 숨겨진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실은 나를 살리기 위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붉은 희생이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과 동시에 막내의 위대함에 대한 존경심이 밀려왔다. 그리고 막내를 오해하고 원망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 미웠다. 나는 곧바로 막내에게 달려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막내는 여전히 변변찮은 모습으로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막내 방문 앞에 서서 막내의 이름을 불렀다. 서진아, 막내야. 잠시 후 막내 방문이 열렸다. 막내는 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막내에게 다가가 막내를 끌어안았다. 10년 동안 비어있던 막내의 마음속 자리를 채우는 순간이었다. 서진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 원망하고 너 미워했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내 막내야. 나는 막내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다. 막내는 나의 등을 토닥여주며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뜨거웠다. 평생을 혼자 감당해온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가족을 향한 처절한 사랑이 터져나오는 듯했다. 그의 숨겨진 눈물이 나의 어깨를 적셨다. 진정된 후 우리는 서로를 마주하고 앉았다. 나는 막내에게 오 변호사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어린 시절의 비극, 한태식, 그리고 막내가 맺었던 끔찍한 거래에 대해 다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막내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가장 깊숙한 비밀이 가족에게 들켜버린 충격과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막내는 나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태식과의 끔찍했던 거래, 한태식의 하수인이 되어 살면서 느꼈던 두려움과 고독, 그리고 가족들 곁에서 가족들을 감시해야 했던 고통까지. 형아, 나는 내가 철없는 문제아인 척해야. 형아도, 누나도, 엄마 아빠도 나한테 기대하지 않고 나의 위험한 삶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야 형아가 성공하고 누나가 잘 지내고 엄마 아빠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일부러 더 망가지고 더 철없이 굴었어.
가족들 곁에서 가족들을 지키면서도 가장 먼 사람처럼 살았어.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 힘들 때 기댈 곳도 없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고 너희들을 보면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마음이 찢어졌지만 내가 곁에 있으면 너희들이 위험해질까봐 나의 숨겨진 눈물이 너희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막내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사과했다. 나는 막내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작고 여렸지만 그 손에서 나는 그의 뜨거운 심장, 가족을 향한 그의 무한한 사랑을 느꼈다. 막내의 철없음 뒤에 숨겨진 처절한 아픔, 그의 숨겨진 눈물 뒤에 숨겨진 뜨거운 붉은 희생. 그의 철없음은 나를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다. 나는 엄마 아빠에게도 막내의 붉은 희생에 대한 진실을 모두 말씀드렸다. 어린 시절의 비극, 한태식의 협박, 그리고 막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미래를 걸고 한태식과 끔찍한 거래를 맺고 우리 곁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다는 이야기. 아빠와 엄마는 나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오열했다. 10년 동안 철없는 막내라고만 생각했던 아들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미래를 팔아 악마와 끔찍한 거래를 하고 고통받아왔다니. 아빠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아들이 그런 끔찍한 희생을 했다는 사실에 오열했고, 엄마는 아들이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울었다.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울었다. 막내의 붉은 희생, 부모님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나의 죄책감과 미안함까지 뒤섞여 눈물바다가 되었다. 막내는 우리가 자신의 아픔을 알고 함께 울어주는 것에 위로받는 듯했다. 평생 혼자 짊어졌던 숨겨진 눈물이라는 짐을 비로소 가족과 함께 나누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막내의 철없음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 우리 가족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을 비로소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한태식이라는 악마는 여전히 우리 가족에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막내의 숨겨진 눈물이 세상에 드러나고 막내의 하수인 역할이 끝날 위기에 처하자 한태식은 더욱 잔인하게 우리 가족에게 압력을 가하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나의 회사에 압력을 가하고 아빠의 사업을 방해하고 엄마를 위협하고 심지어 동생의 하수인 역할을 끝내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다. 나는 한태식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막내의 붉은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한태식이라는 악마에게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막내에게서 하수인이라는 족쇄를 끊어내야 했다. 나는 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한태식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다. 과거 우리 가족에게 닥쳤던 비극의 원인, 한태식의 협박, 그리고 막내와의 끔찍한 거래와 관련된 증거까지. 오 변호사님은 막내의 붉은 희생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 한태식과 막내가 맺었던 끔찍한 거래 계약서 원본, 한태식의 비리 증거가 담긴 녹취록 등을 가지고 있었다. 한태식과의 길고 힘든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될 터였다. 나의 평범했던 삶은 다시 한번 위험에 처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막내가 나를 지켰듯이 이제 내가 막내와 우리 가족을 지킬 차례였다. 막내의 숨겨진 눈물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알리고 그에게서 악마의 족쇄를 끊어낼 때가 온 것이다. 나는 오 변호사님과 함께 한태식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정면 승부를 걸기로 했다. 한태식은 지하세계의 권력자였고 그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막내의 붉은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으니까. 우리는 언론에 한태식의 악행을 폭로하고 그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 닥쳤던 과거 비극의 원인, 한태식의 비열한 협박, 그리고 막내 박서진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미래를 걸고 한태식과 끔찍한 거래를 맺고 우리 곁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왔다는 진실까지. 오 변호사님은 막내의 붉은 희생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와 수인 계약서 원본, 한태식의 비리 증거가 담긴 녹취록 등을 준비했다. 한태식은 우리의 움직임을 알고 분노했다. 그의 부하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막으려 했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기자회견을 막으려 협박하고 회유했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 막내가 우리를 위해 싸워온 것처럼 이제 내가 막내를 위해 싸울 차례였다. 기자회견 당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의 눈빛이 나에게 쏟아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한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우리 가족에게 닥쳤던 과거 비극, 한태식의 비열한 협박, 그리고 막내 박서진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미래를 걸고 한태식과 끔찍한 거래를 맺고 우리 곁에서 그림자처럼 살면서 숨겨진 눈물을 흘려왔다는 진실까지.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을 향한 나의 결의는 분명했다. 저의 막내 동생 박서진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미래를 내던진 비극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한태식이라는 악마와 자신의 삶을 걸고 끔찍한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그의 하수인이 되어 우리를 감시하며 숨겨진 눈물을 흘려왔습니다. 나는 오열하며 막내의 붉은 희생을 이야기했다. 오 변호사님은 막내와 한태식의 끔찍한 하수인 계약서 원본과 증거들을 공개했다. 10년 동안 묻혔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지하세계의 권력자 한태식의 추악한 민낯, 그리고 어린 막내 박서진의 눈물겨운 희생에 대해 막내의 철없음은 붉은 희생으로 바뀌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그때 한태식의 부하들이 기자회견장을 덮치려 했다. 기자회견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혼란이 벌어졌지만 경찰이 미리 대기하고 있어 한태식의 부하들을 막아냈다. 내가 기자회견 전에 경찰에게 신변 보호 요청과 함께 한태식의 위협에 대해 알렸던 것이다. 언론은 우리의 폭로에 들끓었다. 한태식의 악행과 막내의 붉은 희생에 대한 보도가 연일 쏟아졌다. 한태식은 당황했지만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그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고 사람들은 분노했다. 결정적인 순간 막내 박서진이 나타났다. 기자회견장에 10년 동안 한태식의 하수인으로 살아왔던 막내가 직접 나타난 것이다. 그는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의 붉은 희생에 대해 증언했다. 어린 시절 한태식과 맺었던 끔찍한 거래, 하수인으로서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 가족들 곁에서 가족들을 감시해야 했던 아픔, 그리고 한태식의 불법 행위들까지. 막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의 증언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한태식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의 권력도 소용없었다. 그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몰락은 지하세계를 뒤흔들었다. 한태식과의 길고 힘든 싸움은 끝났다. 나는 막내의 숨겨진 눈물 뒤에 숨겨진 붉은 희생을 세상에 알리고 악마를 물리쳤다. 우리 가족에게 닥쳤던 과거 비극의 원인, 막내의 끔찍한 거래 뒤에 숨겨진 붉은 희생. 모든 것이 밝혀졌다. 막내의 철없음은 우리를 위한 방패였고 그의 고통스러운 삶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희생이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하수인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았다. 한태식의 몰락 후 우리 가족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치유의 시간을 맞았다. 10년 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막내의 숨겨진 눈물이라는 그림자가 걷혔다. 막내의 붉은 희생은 세상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막내를 동정하고 응원했다. 막내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철없는 문제아라는 낙인 대신 가족을 위해 희생한 어린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막내는 하수인의 족쇄에서 벗어나 다시 우리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10년 만이었다. 가족들은 막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아빠는 막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아들이 그런 끔찍한 희생을 했다고. 막내는 아빠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아빠의 아들이라서 아빠를 지킬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엄마는 막내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아들의 아픔을 몰라준 것에 대해, 아들의 붉은 희생을 외면했던 것에 대해. 막내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괜찮다고 했다. 누나와 다른 형제들도 막내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며 막내를 보듬어 주었다. 우리 가족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과거의 오해와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막내의 붉은 희생은 우리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막내의 철없음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 우리 가족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을 비로소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아빠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막내의 붉은 희생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기에. 아빠는 엄마와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내셨다. 막내는 하수인으로서 얻었던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을 시작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어떤 부정적인 과거의 그림자도 없었다. 그저 박서진. 그는 진실과 용기, 그리고 붉은 희생의 상징이 되었다. 막내의 숨겨진 눈물은 완전히 마르지 않았을 것이다. 한태식과의 끔찍했던 기억, 하수인으로서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가족들 곁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아픔. 그 상처는 막내의 삶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아픔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을 향한 막내의 무한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치유의 증표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걸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의 손을 잡고 용서와 치유를 향한 길 위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은 계속되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며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막내의 붉은 희생이라는 숭고한 선물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다. 철없음 뒤에 숨겨졌던 막내의 숨겨진 눈물. 그것은 고통이었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치유되어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었다. 막내는 더 이상 철없는 문제아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진짜 미소가 피어났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평온함과 함께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의 미소는 가족의 사랑으로 빛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우리 가족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아빠와 엄마는 건강하게 지내셨고 막내 박서진 곁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내셨다. 막내는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어떤 과거의 그림자도 없었다. 그저 박서진.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막내의 눈빛에는 과거의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평온함과 함께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느껴졌다. 나는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가족들을 지켰다. 아빠의 붉은 희생과 막내의 붉은 희생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기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다. 막내의 숨겨진 눈물은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물 위에 아름다운 별똥별이 피어났다. 슬픔과 아픔 뒤에 찾아온 희망과 행복의 상징. 희생과 사랑, 용서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별똥별. 그 별똥별의 빛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걸어갈 것이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의 손을 잡고 막내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형아, 나의 숨겨진 눈물이 형아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형아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고마워. 내 형아. 나는 막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막내의 붉은 희생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값진 유산이 되었다. 철없음 뒤에 숨겨졌던 막내의 진짜 얼굴, 가족을 향한 그의 무한한 사랑을 비로소 보게 된 것이다. 숨겨진 눈물 위에 피는 별똥별처럼 우리 가족의 기적은 영원히 아름답게 계속될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